돼도 되느냐? 자, 우리나라 위에 어느 나라? 북한. 그렇죠. 북한이 존재하니까. 자, 북한이 계속해서 있잖아. 핵 실험하고 핵무기 만들고, 그죠? 계속 위협을 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수단, 북한의 무수단, 한경북도에 있는 지명이다, 그지? 그래서 무수단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그리고 작년 1월 6일에 최초로 수소폭탄 핵실험하고, 또 2월 달에 광명성 4호 발사하고, 또 9월 9일에 사상 최대 규모로 5차 핵실험하고, 자, 이런 이제 위협들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사드가 이제 전면에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자, 북한의 무수단에서 발사 미사일 자 4,000km까지 사거리 4,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거지. 자, 이 4,000km 안에는 미국령 괌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하잖아,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드 필요하지 않냐? 삼포대로 결정했다가 이제 롯데그룹의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그지? 근데 어쨌든 성주다, 그지? 그래서 성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네, 경북 성주군 성산 일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주 군수는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김한곤 성주 군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성주 군수입니다. 네, 자 지금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계신데 먼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어제 오후부터 언론에서 우리 사드 배치 장소가 성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 우리 5만 국민들은 지금 경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네. 우리 지금 정해진 지점이 성산포대라는 공부대인데, 네. 성산 포대는 우리 도심을 벗어난 그런 산악 지역이 아니고 네. 성주 어업 소재지 안에 있습니다. 성주 어업 소재지 내에 위치한 야산입니다. 자, 일단 이미 이거는 결정되기 작년에 이제 보도된 기사인데, 관련 기사인데 이미 배치가 성주로 결정이 났고 지금 일부 이제 들어왔다, 그지? 그래서 이 지금 군수의 그 입장은 어쨌든 반대잖아, 그죠?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위해성, 안전성, 그죠? 전자파. 아마 작년에 계속 많이 들었을 거야, 전자파, 그죠? 그런데 이미 일본에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미 일본에도 지금 사드가 이미 배치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교토대 교수, 여기 사토도루라는 교토대 교수가 한 말에 의하면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다 조사를 했겠죠, 그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있잖아, 이 사드 전자파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가지고 성주 국민들이 반대하고 처음에는 칠곡이 될 거냐, 칠곡 주민들 난리가 났지, 그지? 이제 막 그랬는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충남하고 충북에 각각 한 대씩 이스라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미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치할 사드보다 훨씬 더 고출력이란 말이지. 그런데 혹시 여기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2기가 배치되었다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 몇 명 없죠, 그죠? 전혀 그런 게 이 사드만큼 기사화되지 않았지, 그지? 이미 들어왔다 이거지. 충남하고 충북에서 벌써 레이더 작동하고 있다 이거야.
얘는 훨씬 고출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지역 주민은 시위나 반대가 없었고 전자파 민원도 현재까지 없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성주의 지금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그 군수가 혈서까지 쓰면서 반대할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번에 미군이 기습적으로 들어갈 때도 성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죠?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이거. 그 앞에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셨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은 국가가 사드 부지를 선정을 했다 이거야. 그죠? 설명회를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아까 성주 군수는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뒤에 주민 동의를 얻으려 한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정을 하면 선정 지역의 주민은 나라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그걸 따라야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는 지금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내고 있지만 만약에 이 노원구에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결정했으면 아마 이 중에 가만히 있을 친구는 몇 명 없을 거다 이거지.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나라의 이익,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배치한다고 하면 그걸 따라야 하느냐 이거죠. 이게 두 번째 논점이에요. 두 번째 논점. 이제 세 번째. 자, 중국. 지금 계속 우리나라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나선다, 그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의 안전. 자, 한국 안에 설치되는 사드 안에 레이더가 중국을 전체를 다 들여다볼 것이다. 중국의 안전, 국익을 해친다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면됐지만 탄핵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그지? 자, 밀어붙이니까 중국 측에서 좋다. 사드를 너희가 배치하면 국교 단절, 그죠?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소국이면서 작은 나라면서 어떻게 대국한테 덤비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국행 여행 상품 판매 중단하겠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그죠? 중국 사람들 요커들 지금 안 오잖아, 그죠? 네. 그리고 자, 그 사드 배치 지역이 성산포대에서 어디로 옮겨졌니? 바뀌었니? 그렇죠.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느 그룹을 이제 보복하죠? 롯데.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롯데마트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이거지. 자, 봅시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겨냥해서 중국 당국과 업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마비됐고 중국 온라인몰에 입점한 롯데마트관은 폐쇄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면세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3시간여 동안 중국어 등 모든 언어로 된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외부 바이러스 침투 공격을 받은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도 사흘째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에서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가운데 중국 롯데마트 10여 곳에서 위생 안전과 소방 점검을 벌였습니다. 롯데 측은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제 중국 인지에 이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장별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 예상되는 일 갖다가 좀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공유해서 대응책을 만드는 게 이제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삼성 SDI와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한국 항공사 전세기 운항을 금지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압박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 업계와 식품 업계는 물론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공개 경고를 받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공류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등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력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세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만 외칠 게 아니라 치졸한 중국의 행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가 지금 제일 롯데가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전체 99개 롯데마트 중에 다 55곳이 이제 5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거죠. 운영을 못한다 이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이어서 이제 한국 여행 금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중국 측이 처음에 주장은 자기네 국익,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레이더가 중국 전체를 다 감시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 중국 국민의 안전, 중국의 국익을 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하고, 자, 이렇게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복 조치를,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지. 자, 중국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예요. 핵미사일 기지고 레이더 반경. 자, 중국의 레이더 반경 안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다 들어오고 일본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자기네 레이더망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다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떠냐? 자, 사드 이미 배치한 일본 같은 경우, 자, 일본의 X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일본의 레이더망 안에 우리나라가 다 들어오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는 어디까지냐? 자, 기껏해야 여기. 자, 서울에서 1000km, 평택 기지에서 1000km 하면 중국의 동쪽하고 북쪽이 조금 들어온다 이거지. 중국하고 동쪽이 조금 들어온다 이거죠. 네. 실제로 이제 진짜 미사일이 요격용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가지고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서 그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껏해야 600km, 반경 600km 안에만 요격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국 영토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 요격용 미사일이 중국 본토까지 날아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측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자기 나라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 레이더망 안에 다 걸려가지고 자기 나라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자기네 나라로 날아와서 자기네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망을 보면 모순이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왜 중국 측은 왜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 걸 반대할까 이거지. 왜 반대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논점 이제 중국과의 관계. 중국 한미 동맹 중요하죠, 그죠? 한미 동맹만큼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현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거야, 그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무역 수출국 1위가 어느 나라예요 현재? 중국이거든요. 미국이 아니거든요. 중국이잖아, 그지? 중국과의 관계 중요하다 이거야.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취하면 우리나라에 타격 입을 업체들이 무진장 많다 이거지. 자,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느냐. 이 부분.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줘야 하느냐. 자, 이 부분이 세 번째 논점이에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결론을 정리하면 자, 논점 세 가지. 첫 번째, 북한의 위협. 북한이 계속 마이웨이 하잖아요. 그죠? 핵미사일 만들고.
자,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는 정말 필요한가? 대한민국에 사드는 꼭 배치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사드 부지 선정 지역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서 꼭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세 번째,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가? 이 부분. 그래서 자, 이 논점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를 다 준비해야 돼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 생각할 필요 없다. 아니다. 중국 설득해서 어떻게든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논점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입문서를 쓸 때 이제 입문서 작성 요령이에요. 첫 번째, 아마 작년에 참가했던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지? OT 시간에. 자, 서론에 들어갈 것은 배경 정보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해당되는 논제, 그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논제였다, 그지? 그 논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반드시 설명하고요. 두 번째, 논제상의 논란이 될 만한 용어를 정의하고 해석을 합니다. 사드가 뭐냐? 그죠? 뭐 레이더 어쩌고 저쩌고, 그죠? 탄도 미사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본론에 이제 서론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배경과 용어 정리. 그다음에 본론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논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예. 주장하는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선생님은 주장하는 문장이 아니었지, 그지? 필요한가? 이렇게 그냥 질문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 반대 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각 논점에 대해서, 이제 논점 세 가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논거 4개, 4에서 5문장. 4문장 내지 5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논거를 찾아서. 자, 다음. 자, 이제 마무리. 자, 3명이 한 조다, 그지? 서로 협동해서 입론서를 작성하고요. 자, USB에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입론서를 저장해가지고 선생님한테 USB를 가지고 옵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USB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언제까지냐면 5월 18일 목요일 4시 30분까지야. 4시 30분.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선이거든. 18일. 입론서 제출이 18일 예선이에요. 목요일. 너희들이 전부 다 토론 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입론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실제로 토론 대회에 나가서 토론할 내가 팀을 반대는 잘할 수 있거든. 정합니다. 예, 선정합니다. 그 결과를 5월 23일 화요일 날 발표할 거예요. 화요일 날. 자, 이해됐어요? 찬성 질문 어떻게 있는 하지? 사람? 일단 논문은 다 찾아가니까. 아,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입문서 일단 받아보고. 네. 또 이거 영상 또 잡. 아니 아까 그 중국에서 반대하는 거는 중국 측 뭐 중국인 관광객인데 안 오는 거는 걔가 안 오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이 질문 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많은데 와서 질문하고 청소는 씨 어떻게 이제